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역대 가장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개업소 99%가 서울 집값 떨어진다, 역대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였습니다. 조사 이래 최저치래요. 자, 매매가격 전망지수 얼마가 나왔나 봤더니 74.3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120이었는데 74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2013년 4월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본다?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집값 상승을 이야기한 중개업소가 단 2.5%밖에 안 됐다는 거죠. 공인중개업소에서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떤 뜻일까요? 가장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중개인들조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락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게 바로 이번 조사에서 나왔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업소에서 괜히 이렇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이 계속해서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날 발표됐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요, 9주 연속 하락했고 2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매수세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자, 올해 6월에 거래량 1071건이 등록됐습니다. 아마 1100건 내외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22년 1월 수준까지 감소한 거예요. 자, 1700건까지 갔던 게 다시 1100건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7월 아파트 거래량이 295건밖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0건은커녕 300건도 안 된다는 거죠. 경기도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6월 아파트 거래량 4,000건 정도 등록됐고 7월에 1,500건 정도 등록됐네. 그러면은 6월도 심각한데 7월 거래량 더욱더 심각하고, 특히 서울 지역은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7월 아파트 거래량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래 급감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격 하락폭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초급매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식간에 팔렸어야 되는 매물들,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도 안 해놓고 바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DB 통해서 거래 체결됐었던 거지, 거래가 체결 안 되면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급매가 계속 쌓이다 보면 추가 가격 하락 전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중개업소의 전망이 같이 비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고, 이 금리 인상은 물가 급등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물가 급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환율과 석유, 원유 가격에 달려있는데, 솔직히 그거에 대한 예상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왜? 지금 당장 연말까지의 통화정책 방향은 대략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25%인데 앞으로 2.75%에서 3%까지 올라간다. 앞으로 매번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하반기에 상승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1차 급락 시기가 산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하락 그냥 예고편이었어요. 올 3분기 하락, 4분기 하락 그냥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이 붕괴되는 시기는 올해 겨울부터 올 12월 달부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상한 거 있지 않으셨어요? 야, 기준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며, 그럼 코로나19 상황에서 0.5%란 초저금리가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진 주택가격이 왜 현재 기준금리 2.25%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 지금 많이 떨어졌
떨어진다고 해봤자 한 15, 고점 대비 한 15% 빠졌고요. 대부분 단지들은 10% 내외에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0.5% 초저금리 상황에서 집값 3, 40%씩 다 올라졌잖아요. 아직 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매매든 전세든 살던 집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옮기진 않는다는 거죠. 자, 내가 연끌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했든 또는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했든 그거에 대한 이자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하고 바로 옮기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집값 하락 주도는 원래 투자자가 투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집주인들이 앞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집을 바로 판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죠. 왜?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든 부동산 역사는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겨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겨울 시기에 보통 아파트에 입주 물량들이 몰려있고 이런 물리적인 아파트 증가는 고금리 상황에서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주택수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그건 전세 매물이든 매매 매물이든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높아 버리면은 이것을 채워줄 수요자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빌려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신축 아파트 생겼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 4.5% 이사 못 가죠. 그냥 눌러 앉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 낮아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주변까지 역전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세입자는 나간다 그러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지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공실이 존재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초급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채무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있습니다. 자, 2023년 수도권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18만 3천 호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9만 4천 호로 1만 호 가까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야, 2022년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네. 2020년에 경기도 지역에 10만 호가 넘고 인천 지역에 4만 6천 호가 넘었어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수치였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입주 물량이 대부분 2022년 1월달과 2월달에 집중돼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은 기준금리가 거의 3% 수준대에서 인천에 5만호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10만호 이상 공급이 지속된다는 부분이죠. 이거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질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 인접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서울과 멀리 떨어지면 화성이나 평택에서 아무리 입주해봤자 서울 지역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수성구 6,000호에부터 시작해서 하남시, 덕양구 등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서울의 수요를 끌어올 만한 지역에서 입주가 지속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까지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도요, 큰 충격이 불가피해요. 왜일까요? 솔직히 작년이랑 큰 차이 없는 한 3만 5천 호 정도가 되거든요. 내년 입주 물량이 왜 큰 충격이 있냐? 바로 최상급지에서 대규모 입주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먼저 내년 2월 달에 개포 자이 프레이던스에서 3,37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2006년에 도공레슬 이후에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강남구 지역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갭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기에 전세 가격이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있죠.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도 똑같습니다.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 자, 이때 입주되는 물량이 거의 3,000호 가까운 2,990세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 2009년 반포자이 이후에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더라. 그러면은 이것이 입주하게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붕괴될 것이고 2년 전에 갭 투자를 연끌했던 투자자들이 이때 못 버티고 처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하락은요, 팔아야 하는 이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하락이라서 천천히 하락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6월 말부터 좀 하락폭이 확대되긴 하지만 여전히 오른 거에 비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많이 하락해져봤자 10%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요,
무조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팔리는 가격에 던지는 폭락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유난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리적인 부분만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번 겨울에는 금리와 공급 물량이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솔직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아니면은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분양 진짜로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투청약 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